지금 이제 조경 식물 관리, 잔디 관리 중에서 앞서 이제 예초라든지 통기 작업이라든지 배토 작업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잔디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잔디는 예초, 잔디 깎기, 그 다음에 통기 작업, 그 다음에 배토, 떼밥 주기, 그 다음에 관수, 그 다음에 지금 설명드릴 시비, 그 외에 병해충과 잡초 관리에 대한 관리 방법들이 있습니다. 꽤 많죠. 수목도 뭐 당연히 수목도 뭐 전지전정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잔디는 한 종목인데 이렇게 관리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시비 작업인데요. 시비 작업. 시비는 비료를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비료 살포. 비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배 관리에서 제가 비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을 겁니다. NPK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한다 그랬어요. 다량 원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 특히 잔디는 이 질소질 비료가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잔디는 관리를 할 때 예초를 한다 그랬잖아요. 예초를 하면은 뭘 해야 돼요? 예초를 어떤 상황이 되냐면, 예초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상부가 잘려 나가잖아요. 그쵸? 요게 잘려 나간단 말이에요. 얘의 역할이 뭡니까? 얘는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요. 광합성을 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를 탄수화물 만들어낸 거를 뿌리로 보내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뿌리를 보내서 얘가 뿌리가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뿌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번식이에요. 번식, 생장, 그 다음에 호흡 뭐 등등등등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뿌리로 가서 얘가 많이 번지도록 하는 것이 이 잎에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초를 하게 돼서 이것들을 다 못하게 됐잖아요. 못한다기보다 이제 그 양이 확 줄었잖아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확 줄었단 말이에요. 예초로 인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잔디 관리에서는 비료 살포가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잔디를 안 자르면 비료를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놔두면 그냥 얘 자연스럽게 놔두고 막 지저분하게 막 크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쁜 잔디밭, 고품질의 잔디밭을 위해서 예초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초를 하기 때문에 결국엔 비료를 줘야 되는데, 이 생장하는데 많이 필요한 이 바로 질소질 비료를 신경 써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 질소 비료를 잘 줘야 된다. 자, 질소질 비료는 근데 너무 많이 줘도 안 돼요. 너무 많이 주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너무 우짜라 버리거나 얘가 힘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질소 비료는 없으면 생장이 안 되고 많으면 병에 걸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잘 조절해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제곱미터당 4g을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4g을 넘게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순수 질소비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4g 해봤자 요만큼밖에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비료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만큼의 비료를 주면 이만큼이 다 질소가 아니에요. 반도 안 돼요. 그 함량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4g이라는 거는 순수 비료를, 질소질 비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1년에 그래서 16g을 넘지 않게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g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배분해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골프장 잔디 관리를 보면은 질소질 비료를 언제 어느 시기에 줘야 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비료는 예초를 많이 하는 시기에 줘야겠죠. 예초를 많이 하는 시기는 언제라 그랬습니까? 예초는 생육이 왕성할 때 줍니다. 자, 생육이 왕성할 때 하는 거는 예초뿐만 아니고 뭐 통기 작업이든 혹은 뭐 떼밥 주는 시기든 배토 작업이든 뭐 지금 얘기한 시비를 하는 시기이든 관수를 하는 이런 게 다 생육이 왕성할 때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시비도 생육이 왕성할 때 주는데, 그래서 난지형은 봄과 여름에, 그러니까 생육
직전에 혹은 생육이 왕성할 때, 그 다음에 한지형은 그래서 봄, 가을에 하는 겁니다. 자, 너무 건조하거나 또 너무 습할 때는 시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 너무 건조하면 이게 골고루 뿌려지지 않기 때문에 약해. 비료의 해를 받기도 합니다. 자, 비료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액체로 된 게 있고요. 가루로 된, 분재로 된 게 있고요. 덩어리로 된, 입재로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물, 액체로 된 거, 가루로 된 거, 그 다음에 고체로 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입재로 된 거를 특히 줄 때는 문제가 비해를 입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비가 살짝 올 때 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너무 건조하거나 또 너무 습해도 이게 비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잔디의 병과 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잔디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질소질 비료 때문에 병이 잘 걸려요. 그래서 이 관리를 잘 해주려면 일단 피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뭐 당연히 뭐 기후 때문에 제일 많이 걸리겠지만 비료 관리를 되게 중요시 얘기합니다. 특히 잔디의 병해 중에 표에 보시면 녹병 있죠. 녹병, 붉은 녹병은 한국 잔디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봄, 가을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누렇게 뜨죠. 반점이 생기기도 하고요. 방제약은 나와 있지만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지형인 들잔디에 많이 발생하는 녹병이 있습니다. 한국 잔디예요. 한국 잔디에서만 주로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럼 한지형 잔디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은 뭐냐? 여기 보시면 브라운 패치 있어요. 뭐 푸사리온 패치도 있고, 뭐 달라스팟이라든지, 뭐 설부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충고병이라든지 병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난지형에는 녹병, 한지형에는 브라운 패치라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라지 패치라든지 금방 말씀드린 달라스팟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병에 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문에 나왔을 때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런 병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책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예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외의 병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뭐 설부병도 있고요. 충고병도 있고요. 이건 봄에 나타나는 봄에 이제 누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설부병은 이제 눈이 오게 되면 눈이 이제 봄 되면 녹잖아요. 너무 축축한 상태에서 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충은요. 충이라는 것은 뭡니까? 뭐 즙을 빨아먹든 아니면 뭘 갉아먹든 둘 중에 하나겠죠. 잔디에 구멍을 뚫고 뭐 들어가거나 뭐 그럴 일은 잘 없겠죠. 집을 짓거나 뭐 혹을 만들거나 하기에는 잔디에 그런 걸 하기에는 쉽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잔디의 충해의 경우는 식엽성과 흡집성으로 나눕니다. 자, 대부분 이 잔디, 특히 들잔디의 경우는 황금충류, 이게 군뱅인데요. 풍뎅이 애벌레라고 보시면 되는데 봄에서 가을까지 많이 발생합니다. 한국 잔디에 심한데요. 왜 그러냐면 한국 잔디는 지하경이 꽤 발달돼 있어요. 뿌리 부분이. 그래서 얘가 그 지하경과 뿌리를 갉아먹습니다. 튼튼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충해 피해는 서양 잔디보다 한국 잔디가 더 많이 발생해요. 서양 잔디는 크게 먹을 게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한국 잔디의 황금충류 이것이 가장 풍뎅이 유충인 황금충의 피해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금충. 그 다음에 얘는 들잔디에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잔디밭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또 잡초입니다. 잡초는 뭐 좀 나면 어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잔디는 골프장 잔디를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플레이를 하는데
다른 잡초가 있으면 플레이가 잘 안 되겠죠. 공이 고르게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크레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골프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잡초가 그렇게 달갑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보시면 양분과 수분을 빼앗아 가는 거는 그건 말해 뭐예요. 잡초는 왜 잡초예요? 내가 먹을 양분과 수분을 뺏어가니까 잡초예요. 예, 그 정의가 잡초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병과 충해, 병해, 특히 병해의 그 발생을 조장하죠. 얘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충도 거기에 숨어 있다가 그 장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병해충의 발생을 조장하고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플레이를 고르게 못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탄성을 나쁘게 해요. 그 다음에 미관을 해치죠. 자, 우리는 잔디밭을 우리가 왜 관리합니까? 이렇게 돈 들여서 이만큼 왜 관리하겠어요? 고품질의 잔디밭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기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관을 해치면 안 되죠. 자,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게 크로버입니다. 우리는 네이크로바 해가지고 토끼풀을 예쁘게만 생각을 하는데 골프장 잔디밭에서는 이게 제일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외에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보통은 손제초를 하기도 하는데 손제초를 하는 클로버의 경우는 손제초가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시면 뭐 포복경이 끊어져 오히려 번식을 조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제초제를 사용하는데 이게 참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자, 제초제라는 거는 풀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잔디가 어떻게 생겼어요? 풀처럼 풀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선택성, 뒤에 이제 한 번 더 배울 텐데, 농약 배울 때 한 번 더 배울 텐데, 선택성. 제초제는 뭐 접촉성 유기인계 어쩌고저쩌고 막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크게 나누면 비선택성과 선택성 제초제로 나눕니다.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비선택성은 선택하지 않고 모조리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잔디건 풀이건 뭐건 간에 풀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비선택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라목성 같은 거를 얘기하죠. 근사미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잔디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디에는 이걸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선택성 제초제인 걸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고 하니 잔디는 살리고 잡초 요놈만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선택성 제초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택성 제초제인 반벨은 우리가 디캄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투포디, 이건 생장조절제로 만든 농약인데요. 어쨌든 얘네들을 살포해서 크로바만 죽이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선택성 제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반벨, 디캄바도 문제에 많이 나와요. 크로바를 죽이는 제초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잡초 제거도 이게 왜 필요한지, 제가 지금 앞서 얘기한 잔디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잔디 관리는 요렇게 하는 거구나.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통기 작업용 장비 혹은 예초 장비,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초제, 잔디밭 제초제인 반벨, 디캄바, 요 얘기가 아마 문제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